불꽃 튀는 투자 전쟁의 서막, 용이 하늘로 승천할 것이냐, 호랑이가 땅을 지배할 것이냐, 피할 수 없는 숙명의 대결, 승자는 단 한 명입니다. 시작을 이어잡을 최고의 포트폴리오 대전, 용호상박 투자의 전쟁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예고드린 대로 8개의 종목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분의 매니저께서 이번 달 첫날에 저희가 대체 휴일로 하루 쉬었기 때문에 오늘은 이번 주에 그날까지 포함해서 2가지씩 또 준비를 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기준 매니저의 첫 번째 추천주부터 일단 출발해 보도록 하죠. 어떤 종목 준비해 주셨나요? 네, 저번 달에 가져왔던 종목을 다시 가져왔습니다. 오늘 뭐 로봇 업종인 대부분 18% 20% 하락했기 때문에 이 종목도 같이 하락했습니다. 낙폭과대 종목으로 해서 SOS랩을 가져왔습니다. 이 종목은 이제 자율주행과 로봇 라이다 기술을 갖고 있는 핵심적인 전문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현대차 로봇 플랫폼 모베드에다가 납품을 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 연말에 이제 그 납품권으로 해서 430억 자금 조달도 완료했다라는 측면으로 보시면 될 텐데, 현대차에다가 이제 모베드 납품을 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로봇이라든지 그다음에 자율주행 관련해서도 추가 수주는 계속될 거다. 현대가 이 기술을 인정했고, 뭐 중국 회사가 아니고 SOS랩 라이다를 모베드 이제 하나당 2개의 라이다를 공급한다라는 측면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라이다 영업이익률이 20-30% 굉장히 높은 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아틀라스에도 추가적인 납품이 가능한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고정형 라이다를 지금 현재 만들고 있는데 9년 연속 지금 CES에서 참가하면서 2025년에 혁신 라이다 기업으로 선발되기도 했다라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에 이제 공항 주차장에서도 지금 현재 라이다를 이제 납품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어떤 큰 주차장에서 보면은 야외 주차장에서 자율주행뿐만 아니라 주차 안내 시스템까지도 아우르는 매출이 앞으로 찍힐 거다라는 측면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료 한번 보시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지금 현대가 오늘 이제 그 코엑스에서 지금 이제 로봇 플랫폼 모베드 지금 현재 거를 시연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베드를 생산해서 지금 이제 앞으로 할 거다. 그러니까 하나당 50kg를 최대 적장으로 해서 물류, 배송, 보안, 순찰, 그다음에 방송, 영화, 뭐 여러 무인 카메라를 달고 있는 모베드 플랫폼을 지금 이제 공개했고요. 그래서 이 시연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로봇 관련 주로 했을 때도 포함은 돼야 될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단기 급등이 이제 차트 보시면서 목표가 설명드릴 텐데 너무 급등세가 나왔고 또 급락이 나와서 그래서 단기적으로 너무 크게 하락을 했기 때문에 낙폭과대 종목에서 다시 이제 매수 전 가격으로 다 하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분할 매수 이제 내일 시초가부터 13,300원부터 분할 매수 하시고요. 목표가는 그 하락 지점 2만 원까지 잡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 11,500원 잡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제 SOS랩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 그룹에 그 라이다를 공급하는 이슈 때문에 좀 많이 부각받던 종목이었는데, 최근에 또 엔비디아 색깔이 묻더라고요. 최근에 이제 엔비디아 드라이브 오린 플랫폼이랑 파트너십 체결하면서 엔비디아 색깔이 좀 묻기 시작했는데, 궁금한 건 이제 현대차 쪽은 이제 매출이 언제쯤부터 나오는지 가늠이 되는데, 엔비디아 향으로 이제 매출이 찍히는 시기는 언제쯤으로 보시는 건지. 그러니까 자율주행은 아직까지는 사실 매출이 찍히지를 않고 있죠. 그러니까 현대도 이제 자율주행을 하고 있지만 그 매출 찍힐 경우까지는 오래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자율주행 시장이 지금 개화는 하고 있지만 완벽한 자율주행, 그러니까 이제 테슬라만이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실적이 찍히고 있고 그 외에 자동차 회사는 없지만은 대부분의 라이더 업체들이 다 망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1, 2위 회사가 중국이고 나머지 이제 3위가 이제 SOS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가 SL을 통해서 지금 현재 라이트 안에다가 지금 현재 고정형으로 해서 라이더를 삽입하기 때문에 자동차에서 지금 현재 뭐 벤츠라든지 그 외의 기업들과 지금 협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라이브 올인 통해서 엔비디아의 또 생태계, 자율주행 생태계도 들어갔기 때문에 자율주행 시장이 열리면 언제든지 시작을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는 뭐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올해 말 아니면 내년 초가 그 시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SOS랩 정말 오랜 기간 이제 조기준 매니저가 말씀을 하셨던 그런 종목인데 계속 올라가니까 사실 못 사신 분들 계실 거거든요. 근데 지금 열어보니까 차트가 완전히 그냥 회귀해버렸네요. 완전히 밑으로 다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달에 다시 역습을 노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현대차뿐만 아니라 엔비디아 모멘텀까지 가져갈 수 있는 종목 SOS랩, 목표가는 2만 원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지는 백인현 매니저의 추천주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백인현 매니저의 추천주 어떤 종목입니까? 네,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 코미코 가지고 왔습니다. 네. 사실
이제 반도체 관련 종목 중에서 코미코는 제가 워낙 많이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세정 코팅 전문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코미코를 주목할 때 가장 먼저 말씀을 드린 이유는 주요 고객사 가동률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세정 코팅 수요가 늘어나면서 지금 애널리스트들도 코미코의 2026년 연간 영업이익을 뭐 적게는 1,200억 원 그리고 많게는 1,300억 원까지 보는 애널리스트들이 많거든요. 근데 코미코의 시가총액이 지금 1조밖에 안 됩니다. 근데 중요한 점은 코미코는 자체적으로만 해도 그런데 지금 그 자회사의 미코세라믹스라고 있습니다. 미코세라믹스 같은 경우에는 세라믹 히터 공급하는 업체인데 중국향 매출 비중이 조금 높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최근에 이제 증권사 전망이 또 월 매출이 한 200억 정도 찍힐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고 최근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중국 반도체를 견제하고 최근에 또 일본과 또 무역 분쟁이 있으면서 일본도 중국 반도체를 견제하고 있거든요. 그때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미코세라믹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올해 미코세라믹스의 중국향 매출 비중이 조금 커지면서 코미코 실적이 조금 거들 것 같고요. 중요한 부분은 뭐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그 북미 시장에서도 주요 파운드리 고객사들이 가동률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뭐 코미코의 북미 그 공장들 뭐 예를 들면 오스틴이나 피닉스라든지 힐즈브로 같은 미국 생산 법인 같은 경우에도 올해부터 실적이 좀 찍힐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삼성 파운드리 테일러팹도 있고요. 찍힐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제 코미코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접근해도 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차트 잠깐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미코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릴 때 9만 원 언더에서는 조금 편하게 매수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13만 원까지 가면서 조금 주가가 많이 올라갔는데 다시 이번 조정 구간에서 9만 원 초반대까지 빠졌습니다. 근데 지금 과거 2024년 미코세라믹스가 IPO 추진했을 때 그 미코세라믹스의 그 밸류에이션만 해도 한 1조 평가 받던 기업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최근에 미코세라믹스 지분을 더 취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코미코 시가총액이 지금 1조밖에 안 돼요. 자회사 가치만 겨우 반영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코미코 같은 경우에는 9만 원 초반대에서 무난하게 매수하셔도 된다. 그래서 매수가도 좀 편하게 좀 잡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시초가부터 매수가 85,900원 그 밴드 구간 안에서 사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11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7만 원 좀 넉넉하게 잡아도 될 것 같습니다. 코미코 보면은 이제 사실 뭐 1조 이제 언저리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이제 외국인 지분이 18% 되면서 뭐 1,200억의 영업이익이 나오는데 왜 이렇게 쌀까? 그러니까 1조를 넘어가야 되고 뭐 2조까지 갈 수도 있는데라고 봤는데 실제로 이제 이 회사를 제가 이제 따로 별도로 봤더니 이제 1,200억이지만 별도는 한 2,300억 정도 나오고 나머지 8,900억이 자회사 실적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지주회사로 해서 어떤 디스카운트 가능성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뭐 실적부터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미코세라믹스랑 코미코 둘 다 지금 전반적으로 실적이 성장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지주회사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미코세라믹스가 코미코가 미코세라믹스를 쪼개기 상장한다라고 했을 때는 밸류에이션이 조금 다운되겠죠. 근데 이재명 행정부에서 지금 쪼개기 상장을 조금 억제하는 분위기다 보니까 코미코가 최근에 미코세라믹스 지난 2024년도에는 IPO 추진했었지만 최근에는 IPO를 포기했는지는 확실히 알려지진 않았지만 IPO를 연기한다라는 표현은 있었습니다. IPO를 연기하고 미코세라믹스의 지분을 더 샀거든요. 일각에서는 그 쪼개기 상장보다는 미코세라믹스를 합병한다는 얘기도 좀 나오고 있어요. 만약에 합병한다라면 전반적으로 코미코의 쪼개기 상장 이슈는 완전히 해소되면서 미코세라믹스랑 코미코의 기업 가치가 같이 플러스 되게 되면 지금 시가총액 1조는 너무 싸다. 그래서 지금 코미코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시가총액 1조 원에 있을 기업이 아니다. 최소한 한 2조 원 정도는 가야 되지 않나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정책적인 부분도 작용을 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자회사의 가치를 얼마나 평가할 것이냐가 계속 코미코에게는 어떻게 보면 숙제였는데 이번 정부 들어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이 오히려 코미코에게는 되게 좋은, 코미코는 모르겠고 코미코 주주분들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넥스트장에서 코미코도 아무래도 반도체 기업이기 때문에 조금씩 좀 올라오고 있는데요. 현재 넥스트레이드에서는 94,500원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 그래서 내일 좀 보시면서 매수가 잘 조정해서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목표가는 11만 원으로 일단은 1차 목표가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최원범 매니저의 첫 번째 추천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추천주 어떤 종목 들고 오셨나요? 일단은 종목이 다 내려갔는데 저는 3월 달에 이제 지난달에 말씀드렸던 기준 그대로 관점을 좀 세울 거고요. 네,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물류 쪽, 현대 무벡스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지컬 AI 쪽 관점을 좀 이제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AGV라고 합니다. 무인 이송 로봇 그리고 겐트리 로봇 등 자체 물류 개발된 로봇들을 지금 이제 포진해서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완연하게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이송 로봇 쪽, 물류 로봇 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역시 이제 우리가 반도체 소부장에서 이제 반등에 대한 힘을 받고 이제 로봇주들에 대한 그 잠깐의 반등했을 때 힘을 또 역시나 또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레이보로틱스의 이제 바로미터를 삼았던 그런 또 로봇 관점이랑 또 일치하고요. 이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또 4분기까지 수주 잔고가 3,600억에 또 육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정된 수주 잔고가 있다는 점도 굉장히 이 종목을 우리가 봤을 때 지금 이제 기술적으로 다 급락을 했을 때 유리한 지점이지 않을까 재료상으로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클린룸 관련해서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랑 그 반도체 클러스터형 프로젝트 진출을 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봤을 때 우리가 저 스마트 물류 쪽도 마찬가지로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또 B2B 사업도 여전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역시나 이제 또 우리가 강조되는 클린룸 사업에 있어서 반도체 클러스터 쪽으로도 역시나 또 우리가 또 활약할 수 있다는 점. 그래서 두 가지 토끼를 또 동시에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또 전시회가 또 코엑스에 열리고 있는데 오늘 또 이송 로봇에 대한 또 우리가 또 공개가 됐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오늘 기사 또 많이 됐고요. 역시 실적에 대한 부분도 실적이 또 1분기, 2분기에는 작년 대비해서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다는 점까지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급락했을 때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차트 보시면서 가격 전략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보시면은 저는 이제 오늘의 확실한 급락 자리가 이전에 있을 때의 저점과 최근의 저점, 그리고 오늘의 저점이 어느 정도 그래도 지지라인에 맞닿아 있지 않을까. 더 내려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더 내려갈 확률보다는 이제부터는 조금 더 반등을 우리가 보면서 갈 확률에 조금 더 51대 49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현대모비스는 지금의 자리에 1차 매수 관점으로서의 좀 중요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내일 장 오전 장 중에 일단은 시장을 확인하시고 들어간 관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32,000원, 그 손절가는 17,500원 말씀드립니다. 한국 무벡스 하면 이제 올해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많이 올랐던 종목이고, 그다음에 어제 가장 이제 핫했던 종목인데, 이 종목 회사 내용 굉장히 좋죠. 근데 이제 시세가 너무 많이 올라 있던 종목이라서 이게 더 추가 상승이 가능할까?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주시죠. 이게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이제 좀 조정이 있고 네. 그런 구간에서 이제 현대엘리베이터 지분에 대한 또 처리가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주가의 발목을 조금 잡았던 그런 구간들이 이제 연초에도 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2월 되기 전에도 있었고 그러면서 좀 횡보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에 또 급락을 맞이를 했는데 이미 그 부분은 좀 더 이제 소화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매물 정리에 대한 부분에 일정 부분들에 좀 많았던 부분들이 좀 해소가 됐고요. 이제 좀 외국인과 기관에 대한 매수세가 좀 점점 또 확인이 되는 그런 또 과정이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그래도 그런 부분들 이제 다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좀 여러 차치를 하고 이제는 다시금의 또 새로운 또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현대무벡스 일단 정말 강력했던 종목인 거 작년에 그리고 올해 초까지 강력했던 종목인 거 여러분들 많이 기억하실 텐데요. 그 기세가 한풀 꺾인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이렇게 뭐 시장의 압박을 같이 받으면서 한 2개의 이제 산 정도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외국인 투자자들의 유입이 오늘부터 조금씩 시작되는 그런 조짐이 보입니다. 만약에 내일 시장이 반등을 한다면 이 종목 역시 눈여겨볼 종목임에 틀림없을 것 같은데 우리 최범 매니저는 계속 얘기를 해주시네요. 내일 혹시 반대 매매라든지 아침의 시장 상황 이런 것들 꼭 보고 접근하시라라는 얘기를 덧붙여 주셨으니까 조심스럽게 매수가 24,200원 잡아주셨고요. 목표가는 32,000원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 이어지는 이후근 매니저의 첫 번째 추천주는 어떤 종목일지 궁금한데요. 어떤 종목 저는 들고 오셨나요? 대한항공 첫 번째 오, 종목이었습니다. 대한항공. 일단 이 회사가 올해 실적도 괜찮고 내년에 또 기대도 되는 종목인데 네. 이번에 그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상당히 억울하게 떨어진 게 아닌가. 그러면 이 지금의 지정학적 리스크는 일시적인 부분이고 결국 이제 큰 그림에서 대한항공이 지금이 저가 매수 자리다. 이렇게 오. 보고 오늘 준비해봤고요. 이 회사 이제 일단 회사 내용 좀 간단히 살펴보면 최근에 이제 중국하고 일본 이쪽에서 지금 여객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면서 지금 상당히 실적이 호조를 보여주고 있고요. 최근에 우리나라는 이제 수출이 뭐 최대 지금 경신을 하고 있죠. 그 수출이 크게 특히 이제 반도체 이 부분이 늘어난다면 배로 실어 날리지 않고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비행기로 실어 날리다 보니까 이 화물 이쪽도 지금 상당히 업황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환율이 조금 부담스럽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상당히 좋은 실적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시아나 합병이 이제 올해 하반기에 이제 마무리가 되게 되면 아시아나하고 지금 대한항공하고 이제 운임비를 보시면 아시아나가 상당히 좀 할인돼서 적용이 되는데 이제 대한항공하고 이제 합병을 하게 되면 대한항공 수준의 이제 그 운임비를 받게 되면 아시아나도 자연스럽게 실적이 크게 올라올 것으로 보여지면 이것도 이제 시너지가 기대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요즘 가장 핫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우주항공인데 이 회사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비행기 정비를 하다 보니까 거기서 좀 더 나가서 그 항공기 MRO라던가 뭐 이런 쪽으로 진출하고 있고 최근에 가장 이제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게 무인기. 지금 이제 그 사람이 조종하지 않고 출동해서 이제 그 전투기 역할을 할 수 있는 요 무인기를 지금 현재 개발에 착수하고 있어서 이거는 이제 앞으로 미래에 대한항공의 큰 성장 동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트 보시면서 가격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 종목은 이제 실적이 워낙 좋다 보니까 바닥을 한번 찍고 여기서부터 이제 계단식으로 이제 상승세가 시작이 됐던 종목입니다. 근데 갑자기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갑자기 이제 다 벼락을 맞은 거죠. 네. 푹 주저앉았어가지고 그렇다면 뭐 이 회사가 실적이 뭐 지금 나쁘지도 않고 여러 가지 긍정적이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는 지금 밑에 이제 지난번 바닥 하단부에 있기 때문에 그 저가 매수 기회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가격 전략 말씀을 드릴게요. 매수가는 21,900원에서 시초가, 목표가는 25,400원, 손절가 19,0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이제 네. 아무래도 이제 여객에 대한 부분도 물론 네. 마찬가지고 이제 우리가 두바이 또 인천 항공 또 네. 편도 이제 중지가 됐는데 저는 대한항공이 최근 이슈로는 이제 방산이라든가 이쪽 이제 또 관련돼서도 움직인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방산으로 움직일까요? 네. 아니면 어떻게 항공으로 움직일까요? 지금 이제 그 단기적으로는 이제 이 회사 실적을 견인하는 게 이제 그 화물, 그다음에 여객이니까 그 부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회사가 이제 그 단순하게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미래에 크다는 먹거리, 이 우주항공 쪽도 이 회사 물론 이제 아직 그 깊숙이 침투한 건 아니지만 이 흐름을 지금 차곡차곡 밟아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도 상당한 앞으로 성과가 또 기대가 되고 그러면 이 회사는 뭐 운전하게 그대로 말 그대로 좀 그 우주 비행에 관련된 최고의 종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네. 뭐 대한항공이 어떤 종목인지 모르시는 분들은 없겠지만 네. 거기에 의외로 화물 비중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는 거. 그런데다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무인기와 같은 그런 방산 쪽, 뭐 드론 이쪽으로도 좀 확장을 하고 있다는 거는 모르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부각이 되려던 찰나에 이제 벼락을 맞은 거죠. 말씀 표현하신 대로 네. 벼락을 맞았는데 채팅창에서는 그런 얘기도 나오네요. 유가에 좀 쥐약이지 않느냐. 유가가 내려오지 못하면은 네. 대한항공 주가 결국 못 가는 거 아니냐 걱정하시는데 어떻게 보세요? 유가 어쨌든 뭐 그 트럼프가 올해 이제 중간 선거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네네. 뭐 장기전으로 끌고 갈 것 같지는 않고요. 뭐 그 사람 또 주특기 있잖아요. 타코. 그렇죠, 아니다 그렇죠. 싶으면 또 네. 이렇게 수습해 버릴 것 같아서 아마 이제 지금 요것 때문에 빠졌을 때가 저가 매수 기회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궁금하긴 해요. 이 네. 상황을 도대체 우리가 그 좀 유식한 말로 출구 전략이라고 하는데 네. 도대체 어떤 식으로 이 전쟁을 끝내게 될지 그게 좀 궁금하기는 합니다만 지금으로선 예상은 안 되죠.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봐왔던 트럼프 대통령은 항상 무언가 독창적인 방법을 고안해내서 항상 뭔가를 오히려 본인의 기회로 만들어 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의 유가도 뭐 한 76달러 선까지 WTI 기준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그게 또 금방 내려오면 또 순식간에 60달러까지 내려오거든요. 네. 그거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기대를 하신다면 대한항공이라는 선택지도 오히려 지금엔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목표가 25,400원으로 일단 정리해 보도록 하죠.